네, 보신 것처럼 어제 사면으로 바로 보수단체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선대위 새 공보단장을 맡은 분이죠. 김은혜 공보단장에게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리포트를 같이 보셨는데요.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제는 망나니 칼 휘두른 거 사과해라 한 데 이어 오늘은 무효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선대위의 입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뭔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예. 하는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전에도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면과 관련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은 탄핵의 강을 건넜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판의 강을 건너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가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자는 말로 대신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과 여부에 대한 즉답이라기보다는요. 예,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화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가 직간접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선대위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빨리 쾌차하시고 예.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미리 예단하거나 혹은 저희에게 유리하게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언젠가는 그 두 분이 투샷이라고 하죠. 그런 장면도 좀 연출이 될까요? 그거는 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과거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후보가 하긴 했지만 저희의 사법권과 또 이번에 사면권은 별도로 봐야져야 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준석 당대표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의 선대위로는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된다, 많이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지금 선대위 안에 계시니까 느끼시기에 어떠신가요? 그 정도로 좀 바꿔야 한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씀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당 바깥보다는 우리 안으로 다시 한번 합류해 주셔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 저희가 반드시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해주시는 말씀은 잘 새겨듣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 중심으로 후보의 메시지 그리고 일정을 통합해 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낮게 잘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예. 또한 이준석 대표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또 만날 일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 대표 쪽에서는 후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두 분의 신뢰관계라는 건 처음부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청소차라고 하는 청년과 소통하는 차를 직접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몰고 후보님을 곁에 태우면서 갈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예. 이 부분은 곧 확인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이 지역구시잖아요. 네. 대장동 저격수라고 불리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고인이 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 이재명 후보와 출장해서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은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하위 직원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는데 반박을 하신다면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낯선 분이 돌아가셔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인연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장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그 대장동에서 심사와 그리고 배당 이익까지 확정한 그분을 애써 모른다고 하시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잘 닿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사진도 해외 출장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트램 전담이 아닌 대장동 전담 인원을 갑자기 빼서 고인까지 여행을 갔었죠. 여행이라보다는 해외 출장이라고 하지만 뭐 동물원, 백화점 다 가셨으니까요.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시장 시절에는 표창도 주셨습니다. 표창이요? 김문기 당시 처장에게 2015년 12월에 우수 사원, 우수 직원이라고 해서 상장까지 주셨다는 걸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예. 그 상장의 내용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장동 사업을 훌륭하게 이행했다는 것이 공적 심사 조서의 이유였습니다. 예, 그 표창장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관련한 자료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 표창은 한 번 저희가 언급이 된 적은 있었지만 대장동을 이유로 그리고 시장이 직접 표창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후보 쪽 입장까지 해가지고 좀 들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제 임태희 본부장이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됐습니까? 김건희 씨가 뭐 직접 사과를 하게 되는 건가요? 두 분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후보의 발언 그대로 공정과 상식과 정의라는 것, 그게 불과 6개월 만에 정치를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윤석열 총장에서 윤석열 제1야당 후보로 대선 후보로 올렸던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준은 후보와 후보 가족에게서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걸 후보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분들의 염려와 또 걱정이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염려를 덜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낮게 국민 여러분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혜 공보단장이었습니다.